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헌법재판관 8인 체제 구성도 논란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김용남 전 의원과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원님 많이 바쁘시죠? 뭐 그렇죠, 뭐. 연말 맞아요. 또 연초 뭐 작년부터 또 방송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방송도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너무 어수선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정신이 없어요. 똑같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그러니까 분들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혼란한 가운데 새해를 맞는 게 제 기억으로는 몇 년도야? 1998년도 이후에 IMF 처음에 IMF 이제 때. 그 전에 예, 97년 이제 7년도. 가을에 예. IMF 터지고 나서 98년도에 새해를 맞을 때 정말 암담하고 앞이 안 보였었는데 네. 그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뭐 대통령 뭐 체포영장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참사가 또 연말에 또 있었고요. 참사도 있고 뭐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불안한 불안하고요. 상황이고요. 자, 경제적 불안도 아마 많은 분들이 말씀은 안 하지만 느낄 겁니다. 제가 뭐 자영업자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거든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환율도 진짜로 그렇고요. 너무 안 좋아요. 예, 네. 너무너무 안 좋은데 이 모든 게 저는 이게 국면이 경제라는 게 불확실성이냐 확실성이냐 이 그렇죠. 싸움 아니겠습니까? 예. 뭔가 이렇게 진행될 게 뻔하다면 좀 경제가 안정이 될 건데 아직까지 우리 불안정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난달에 그 신용평가사죠. 피치. 뭐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신용평가사가 몇 개 있습니다. 네. S&P가 있고 무디스 있고 뭐 피치 있고 그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신용평가사인데 거기서 1차 경고를 했잖아요. 네. 이 탄핵 정국 오래 끌면 한국 신용 강등의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그러니까 사실은 여차하면 한국의 신용 등급을 내릴 수도 한 있다. 단계 내린다, 몇 단계 내린다. 이게 그렇죠. 무서운 일인데. 그런 경고를 이미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계속 그 기조가 별로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사과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계속 쭉 가는 느낌입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네. 사실상 전략이라는 게 없어요.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돼. 논리도 그래서 없습니다. 탄핵은 예. 그 진행이 되면 안 돼. 그러면 어떡하자는 얘기냐? 그러면 4월에 예. 헌법재판관 또 2명이 임기 만료되잖아요. 4월 18일 날. 예. 그러면 아예 탄핵 결정을 못하는 상태로 끌고 가면 그 결론은 뭐냐? 그러면 윤석열 컴백을 원하는 거냐? 네. 근데 끝이 그것도 없어요. 아닌 것 같아요. 끝이 없어. 그게 가능할 거라고는 또 그러니까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본인들도. 같아요. 본인들도 예. 그 말이 돼요. 그 쿠데타 일으켰다가 실패했는데 그러니까요. 다시 대통령 권한 행사를 한다고 그 상황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뭐 전부 문외아들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체포영장부터 얘기 좀 해보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처음 아니겠습니까? 네. 서부지법에서 뭐 한 30시간 넘게 아마 네. 고민을 하다가 발부를 했는데 아마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때문에 그렇죠. 그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걸로 봐야 됩니까? 사실은 12.3 그 계엄이 터진 직후에 제가 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아마 이번이 첫 케이스가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 그 수순으로 가는 거죠. 아니 다른 죄도 아니고 이게 내란죄니까 네. 현직 대통령도 수사도 받고 기소도 당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좀 이 상황에서는 뭐 구속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그 지난 정부에서 사실은 형사법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의 개정이 있었잖아요. 이른바 공수처 검찰 개혁한다면서 검수완박도 만들고, 있었고 예. 뭐 공수처도 만들고 그런데 그 작업이 그 치밀하지 못했어요. 매끄럽지 못했다. 예. 그 빈틈이 막 뻥뻥 나는 바로 거예요. 드러났습니다. 내란죄 요거. 그러니까 예. 공수처도 그렇고 그러면 내란죄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수사권이 규정되어 있는 곳은 어디냐?
그런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찰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규정 없는 경찰. 일반적으로 경찰로 검찰도 없고 직접 수사권 규정에 공수처도 없어요. 근데 다만 관련된 범죄와 관련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 등으로 수사를 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 죄를 수사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를 검찰도 내세웠고 공수처도 내세웠는데 약간 나중에 정비의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고민 끝에 발부를 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네.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달면 안 돼요. 네. 근데 계속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지금. 그 얘기거든요. 체포영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권한쟁의 심판. 저는 이걸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이 불복의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측에. 헌재에다가 제기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그 법률적으로는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고 네. 아예 각하. 각하. 그러니까 아예 심리의 문턱도 못 링 넘고 위에 올라가지도 말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뭐 이런 거로 그냥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이제 각하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헌재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그렇죠.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구금 시도가 부적절하다는 이런 입장만 내놓고 어떤 다른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거든요. 국민의힘이 사실 제일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제일 이해 안 되는 집단이 지금 국민의힘이죠. 네. 왜냐하면 윤석열 개인은 개인이 좀 이상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정신적으로 맑지 않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지나친 알코올이나 뭐 이런 거로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좀 이상해질 수도 있고 한 개인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대단히 비극적인 사고입니다만 그 개인이 중요한 직책에 있을 때는 더더군다나 이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근데 집단적으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오래된 정당입니다. 보수 정당입니다. 더군다나 오래된 정당. 100명이 넘는 현역 의원이 있는데 있고요. 그러니까 요새는 들여다보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그냥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일부가 있긴 했지만 뭐 조원진 뭐 의원 전 의원이라든지 대부분의 그 당시 새누리당이었나요? 그 의원들은 다 이 상황에 대해서 동조해서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게 아닌가 생각 들고요. 아니 그러니까 옳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의롭지 못하고 이른바 사악할 수는 있죠. 네. 어떤 집단이. 근데 사악하더라도 어떻게 이거를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내겠다는 그 전략 내지는 방법은 생각하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정치 집단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될 건데 네. 그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그거예요. 아니 근데 그 정당에 잠깐 있었잖아요. 오래 아니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뭐가 그러니까 바뀐 겁니까 체질이? 그 정도가 아니었던 김무성 대표에서 그때는 안 그랬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근데 그때만 해도 그 20대 국회가 막 네. 출범했을 때잖아요. 지금 22대잖아요. 그러니까 8년이 지났는데 그 국민의힘은 총선을 거듭할수록 계속 그 퀄리티가 낮아졌습니다. 사실은 그 집단을 구성하는 개개인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자질이라는 측면에서는 약간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네. 최순실 공천, 또 김건희 공천 이런 얘기가 지금 뭐 시중에 많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함으로써 정당의 어떤 구성원들의 특히 현역들이 별로 안 좋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황교안 공천도 있었고, 그렇죠. 뭐 김건희, 명태균 공천도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드러나는 사실들이니까요. 그러면서 무슨 정말 당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준 낮은 사람들이 이른바 신윤, 뭐 찐윤 그래갖고 주도했단 말이에요, 당을. 그러면서 완전히 망가졌어요. 지금 보기엔 어떤 집단을 모아놔도 100명 이상 모아놓으면 평균적으로 지금 국힘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탄핵 심판은 지금 개시가 돼가 진행 중인데 아직 대통령입니다. 체포영장은 발부됐고 예. 자진 출두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진 출두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윤석열? 자진 출두를 할 것 같았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사태도 없었겠죠. 네네네.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응해서 다만 뭐 날짜나 시간 정도를 조절을 해서 진작에 출석을 했겠죠. 갔겠죠. 근데 안 하고 있으니까 체포영장을 한 건데 뭐 지금 체포영장 발부됐다고 해서 출석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자법만도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무슨 감사 내지는 격려의 편지까지 뭐 그것도 대통령 그 휘장이 찍힌 전용 봉투에 넣어서 전달했다는 뉴스를 보고 야 정말 구속의 필요성이 점점 명확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편지인데 저기 편지가 좀 무섭습니다. 내용을 그냥 보면 싸워달라. 아직까지 본인은 떳떳하고 상대가 반국가 세력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망상으로 봐야 되면 저게 뭐 확신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적혀 있는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 저게 이게 과연 누굴까를 생각해 보자고요. 무섭네요. 아니 우리나라 헌법에 나오잖아요. 예. 결국에 최종적인 주권자는 누구예요? 국민입니다. 국민이죠. 예. 국민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불법 구테타를 일으켜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는데 국민의 뜻과는 상반되게 네. 그러면서 사실은 안보적으로도 큰 위해를 가한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전방을 지켜야 될 특전사의 대원들을 공수부대원들을 여의도로 뽑아내고 네. 뭐 선관위 보내고 이러면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고 조직되어 있던 방첩사를 비롯해서 정보사 등 이번에 사실은 그 나오지 않았어야 될 얘기들이 어쩔 수 없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HID 뭐 정보사 그렇죠. 등등. 예. 정보사의 기능이라든지 예. 이제는 심지어 뭐 블랙 용어까지 다 얘기가 나오고 예. 있는데 진정한 반국가 세력이 누구예요 도대체? 국가 안보에 이런 위해를 가한 인물이 우리 헌정사에 누가 있었어요? 진짜 이상한 거는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 그 지금까지 저 정도는 진짜 상상 못했죠. 저기 편지에 보면 유튜브로 다 보고 있다. 아직도 극우 유튜브로 보고 있는 거예요. 생중계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라 이런 편지까지. 아직도라기보다는 이제 할 일도 없고 더 열심히 보겠죠. 지금이라도 정상 뉴스라도 좀 보고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다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하니까. 와. 그러니까 정상 뉴스는 가짜 뉴스가 되는 거예요. 예. 저들의 눈에는 그 부부가 똑같을 거요. 야, 이게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판단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변호하는 입장에서 답답할 것 같기도 해요. 좀 변호인들 탄핵 심판 변호인 나와서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아는 사람이기도 한데 저분이 저렇게 저런 엉뚱한 얘기를 하냐 이런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의뢰인들이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안 됐고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면 변호사들이 어떻게 활동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못 하는 거죠. 그거 뭐 설득하거나 네. 뭐 한다고 먹힐 것도 아니고. 아닌 것 같고. 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체포영장이 오늘 좀 속보에 보면 오늘 안으로 집행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공수처에서 이게 방해하면 경호처를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입건하거나 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어떤 게 좀 예상이 됩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좀 개입이 필요한 상황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경호처에 대해서도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맞습니다.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면 할 수 있고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면 할 수 없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권한대행은 그냥 권한대행인 거예요.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명령을 내려야죠. 경호처 경호 풀어라. 그리고 이게 어디 신변의 안전이 위협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당한 사법 절차에 의해서 체포영장 집행되고 수사받고 그래서 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또 법원의 심사를 그렇죠. 받는 거니까 어디 뭐 테러 당할 위협이 생기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보다 확실하게 아무래도
경호처 직원들은 평소에 훈련 받고 예. 뭐 하던 게 있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막아설 수 있단 말이죠. 여기 못 들어오는 구역이다. 뭐 이렇게. 근데 그거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확히 해줘야죠. 최상목 대행의 역할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지금이라도 지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이거 저 경호가 정당한 거 아니다. 네.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 당신들 처벌될 수 있다. 하지 마라라고 명령을 내리면 따를 수밖에 그러니까 없을 것 오히려 같은데요. 공수처에서 집행하러 왔을 때 그 관저 부근에 저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으니 예. 혹시라도 위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니까 오히려 차에 태워서 데리고 나올 경우에는 그 차를 경호한다든지 네. 아니면 보다 안전하게 호송될 수 있도록 예. 뭐 주위에서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경호처에서 나온 차량을 호송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렇게 그 경호 업무를 하면 되죠. 그 최상목 대행 얘기를 좀 하면 최상목 대행이 그 역할이 큽니다. 뭐 대통령 대행이니까요. 그럼요. 자, 지금 3명 헌법재판관 중에 2명은 임명했는데 보니까 양쪽 다 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도 그러고 민주당도 그러고 이게 절충 같기도 한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 입장에서 답답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네. 원래는 우리 헌법재판소는 7인 이상의 재판관으로 심리하도록 되어 네. 있었습니다. 7명. 예. 그건 이제 가처분으로 6명도 할 수 있다고 바꿨습니다만 이진숙 방통위 예. 원장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명이 심리는 할 수 있으나 결정은 못한다라는 견해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 견해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의 구성 자체가 네. 대통령목 3인, 국회목 3인, 그리고 대법원장목 3인 네. 이렇게 이른바 3건이 모두 동일한 비율로 그 추천을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3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심리는 할 수 있으나 결정은 못한다. 그게 왜냐면 헌법재판소법을 그 헌법의 뜻을 받들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3건 분립을 얘기할 네. 때 그 3건이 각각 동일한 비율로 구성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몫이 입법 부목이 다 빠진 상태에서는 결정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저는 뭐 지극히 우리 헌법 정신에도 맞고 네.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국회목 3인 중에 2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결정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행스러운데 제가 봐도 어정쩡한 타협책같이 보여요. 아니 하려면 3명 다 다 했어야지. 하든지 다 하는 거죠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국회가 자신의 몫으로 3명을 합의해서 올렸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한 명을 거부한 게 본인 스스로 판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원래 대통령이라면 국회가 올라온 거 다 임명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판단해서 이 사람은 뺄게요. 다시 합의하세요. 그럼 본인한테 권한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대통령한테. 그렇지 않는 건데.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한 명도 임명하면 절대 안 된다고 네. 난리치는 집단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뭐 거기보다는 진일보한 거는 맞죠. 반발이 상당히 커요. 여당도 여당이지만 대통령실에서 수석, 뭐 비서실장 등 이상이 사표를 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이게 심각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들은 그럴 텐데. 그들 입장에서는. 예. 왜냐하면 이게 무조건 헌재 구성을 막아서 탄핵 결정을 못하는 상태로 몰고 가려고 했으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플랜 A가 완전히 깨진 거잖아요. 그렇다고 플랜 B도 뭐 마땅치 않아요. 없어요. 제가 보기엔 뭐 아무 생각들이 없더라고 정말. 예. 그런데 대통령실의 실장이나 수석 비서관 식이나 되는 자들이 제가 네. 보기엔 공직 의식은 1도 없어요. 아하. 윤석열 개인을 위해서 근무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자리가. 지금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더군다나 윤석열 개인을 봐서는 절대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일을 못 하죠. 저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 이게 아닌데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망상에 사람을 위해서 빠져 있는데. 일해요. 그러니까 사고는 터졌습니다만 오히려 각자 본인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더 충실하게 빈틈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헌법이 정해놓은 절차대로 탄핵 절차는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저 반발도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염치가 없죠. 염치가 없다. 진짜 염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짓, 물론 비상계엄은 완전히 그 최고봉을 찍었습니다만 네. 그 전에도 그런 뭐 이상한 짓 많이 참모들은 했잖아요.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바로 옆에서 예. 저보다 더 가까이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멀리 있는 사람이 봐도 저도 이상한데 소문을 들었었는데. 예. 가까이서 그걸 막지 예. 못한 책임이 있는데 어딜 지금 뭐 반발을 할 자격이 있어요? 고개 숙이고 그냥 열심히 일하고 뭐 빠진 거 없나 여기서 뭘 더 챙겨야 되나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이 사람도 사표를 또 냈더라고요. 이게 뭐 갑자기 이 사람은 왜 나 등장을 하는 거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국무위원급이라서 그런가요? 장관급이라서 그런가요? 제가 보기엔 이제 가뜩이나 도망가고 싶은데 핑계입니까? 핑계거리 생겼으니까 아이 잘 됐다 그러면서 이 틈에 예. 그냥 도망가야겠다 뭐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진석 실장도 아마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누구보다도 클 거려. 그게. 그러니까 또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맥락상 군인들은 지금 싹 다 조사를 받고 구속도 되고 있는데 경찰 서울청장하고 청장 둘이는 군인하고 경찰은 다 돼 갔는데 내각이나 비서실에 아무도 조사를 지금 안 받고 있거든요. 제가 느낌에.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구속자는 없잖아요. 구속자는 없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비서들이 이거 계엄이나 내란을 하고 있는데 몰랐을 거라고 하진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은. 일단 내각 참여자 중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이제 비상계엄을 기준으로 전후에 있었던 국무회의 참석자 중 일부는 조사를 받았죠. 한덕수 2번 받았다고 합니다. 예. 대통령실 참모는 조사받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근데 그럴 리가 사실은 없잖아요. 내각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게 참모잖아요. 또 뭐 술 먹고 뭐 계엄 얘기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모를 수가 없죠.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들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쪽은 더 가까이 있고 얘기를 들었어도 더 자주 더 자세히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적어도 비서실장 정말 몰랐을까요? 모르지도 않았을 것 같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물론 뭐 자리는 옮겨갔습니다. 안보실장. 네, 신원식. 안보실장은 몰랐을 수가 없지. 모르면 안 돼요. 안보실장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인데. 아니 더군다나 안보실장 오기 전에 국방부 장관 할 때 경호처장 하던 김용현이하고 싸웠다며 비상계엄 때문에. 그 뉴스 진원지도 약간 저는 의심스럽긴 해요. 누구 발일까? 네.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비서들 참모진 다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더 이상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자, 헌법재판 한 명 남아 있어요. 마흔역이죠. 이분 추가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 대행이.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진작에 임명이 이미 됐어야 되고 지금도 뭐 하루라도 빨리 임명되는 게 맞는데 지금 논리나 상식 뭐 법대로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이. 더군다나 2명 임명했다고 저렇게 여권이나 뭐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펄펄 뛰고 있는데 추가로 1명 임명하면 더 세지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아마 국힘에서 최상목 대행 탄핵 소추하겠다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니 자신들의 주장과 논리가 맞다면 최상목 대행은 월권을 했으니까 본인들이 탄핵 소추하겠다고 나와야지.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 더 임명하는 거는 사실은 한 명 더 임명해서 구인 체제로 심리도 하고 결정을 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 지금 참 보면 상식 밖에 그 국정 운영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매를 맞아도 한 번에 맞아요. 지난번에 했어야지. 3명 다 하고 어차피 욕하는 사람은 욕할 건데. 그럼요. 그래요. 지금 8인 체제로 헌법재판소로 계속 일단 탄핵 심리 하겠다. 우선 하겠다. 이런 입장 같은데 8인 체제로 가능은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결정도 가능하죠. 결정도 가능하고. 좀 이거 뭐 미리 막 얘기하기 그런데 뭐 구성으로 봤을 때는 막 보수 2분 또 진보적인 분 한 3분, 중도적인 분이 한 3분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있나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번에 임명된 조한창 재판관도 국민의힘 추천 몫이라 이제 보수 인사로 분류됩니다만 법관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고 이게 그 상식이 없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훌륭한 법조인이에요. 정말 훌륭한 법조인이에요. 성향 이거하고 상관없는 상황 아닌가 지금 그럼요. 이 상황이. 그리고 이른바 보수 성향이라면 네. 이번에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더 분노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보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존 질서에 대한 존중이잖아요. 네. 기존 질서 중에 핵심은 헌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깔아뭉개려고 했으니까 사실은 누구보다도 더 분노를 해야 되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이 더 완고해야 그게 보수적인 겁니다. 아하. 제가 그래요. 예. 제가 딱 그래요. 이거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예요. 댓글에 찐보수 김용남 의원님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댓글에. 그 정영식 재판관 네. 지금 주심이잖아요. 네. 사실은 상당히 보수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요번에 진행하는 거 보면 상당히 빨리 할 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생각했던 거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성향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 생각을 같아요. 약간 오해들을 하신 거예요. 예. 이게 보수 성향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엄격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법조인 생활을 오래 한 분들 중에 그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다른 결정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준비 기일에 정영식 재판관이 그 진행을 하면서 적절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은 별도의 입증 절차가 필요 없는 공지의 사실이잖아요. 네. 널리 알려져 있는 다 보도가 다 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전원이 다 봤어요. 국민도 알고 재판관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별도의 입증 절차가 굳이 필요 그러면 없는. 의원님, 네. 저 궁금한 게 탄핵 이런 것도 형사절차 준용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준용하라니까 100% 따라 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심리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빨리 진행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럼요. 제가 보기엔 이건 오래 걸릴 심리는 아닙니다. 공지의 사실이다. 예. 중요 사실은 다 공지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다 알아요. 더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입증 절차도 필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법률적으로 공지의 사실이라는 사실. 표현을 쓰는 거죠. 이거 뭐 별도 증거나 입증이 필요 없어요. 다 아는 사실이고 이게 사실인데. 다 받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의힘 잠깐 얘기 좀 나눠보면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제 됐거든요. 네. 비대위를 뿌렸는데 권영세 비대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탄핵 좀 반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비대위 비상 상황을 더 심화시키는 위원회로 보이죠. 그러니까 해결의 기미는 전혀 안 보입니다. 인적 구성도 그렇고 네. 지금까지 보여준 자세도 그렇고 비대위 출범하면서 사과 아닌 사과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네. 사실은 첫 문장 자체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로 읽혀요. 요건 사과가 아닌 사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그렇게 표현하던데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사과한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전체적인 취지를 쭉 읽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사과를 깔끔하게 내란 또 탄핵 뭐 이런 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애매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이해들을 못하는데 도대체 왜 저러냐? 평소와 달리. 그러니까 무슨 의리나 뭐 이런 게 있는 그룹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의리예요? 의리가 어딨어? 거기. 근데 왜 저러냐? 왜 저럽니까? 좀 속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들 목줄이 잡혀 있나? 뭐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뭔가 잡혀 있나? 그게 더 합리적인 해석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네가 저번에 뭐 누구 인사 청탁해서 내가 그것도 들어줬고 뭐 네가 지난번에 뭐 무슨 S기업 얘기해서 내가 그것도 해줬고 그랬는데 너 그럴 거야? 그러면 알겠습니다. 오늘 김용남 의원님 나오니까 너무 화끈하다, 너무 좋다 이런 댓글도 많고 자주 좀 출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용남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